서울시장 박영선 후보 캠프로 한번 가볼게요. 네. 지금 민주당은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대책위원회로 바뀌었어요. 최고위원회 안 해요 이제. 당대표부터 시작했고 모든 조직이 보궐선거에 말하자면 대선급으로 뜁니다 지금. 근데 재밌는 게 오세훈 이긴 고민정 대변인, 다음에 나경원 이긴 이수진 비서실장, 이런 형태로 가고 있더라고. 재밌지 않아요? 노는 물이 달라 이것들아 이런 느낌 들지 않아요? 그 서울시장 선거의 선대위원회에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서울 지역 모든 현역 의원들이 다 들어왔어요. 이 정도 되면 대선이지 뭐. 그렇죠. 일 좀 시키려고 했더니 다 국회의원이어서 어쩔 수 없이 41명 저쪽에 투입이 바이러스고 되는. 이쪽에 이제 백신과 치료제 역할을 하는 거네요. 이제 잘 될 것 같습니다. 서울시장은. 서울시장은 몇 %의 지지율로 이기느냐가 관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그렇게 압도적 그렇게, 승리를 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예, 저도 압도적 것 같아요. 예. 일단 이 보궐이 참여율이 너무 낮아. 항상 보면 그게 좀 변수 아닐까요? 예. 일단 그렇게 보면 안 되고, 그래서 국민의 지금 쪽에서 사전투표를 없애라고 하는 거예요. 사전투표가 있는 한 투표율이 그렇게 낮기 힘들어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투표장 시간이 없어서 못 가는 것도 있지만 사전투표부터 이미 분위기가 달아올라. 이틀씩이나 있잖아. 그렇죠. 그리고 한 5일 정도 있다가 투표하잖아요. 그러면 사전투표율이 올랐다고 하면 자극을 시켜요. 그러니까 예전의 문법으로 정치 바라보면 안 됩니다. 사전투표를 그래서 국민의 지임이 없애라고 하는 이유가 사전투표가 생긴 이후에 투표율은 꾸준히 오르는 추세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단언하시면 안 되고. 저도 예전에는 계속 출장이 잡히니까 거의 선거를 제대로 못 치렀었거든요. 근데 이제 사전투표가 되니까 공항에서 계속 하고 이제 비행기 타고 출장하니까 너무 부담이 없더라고요. 제 주변이 이제 직업상 되게 투표하기가 되게 애매했던 직업이었거든요. 근데 진짜 이 사전투표는 우리나라니까 이렇게 좀 활성화되고 가능했던 게 아닌가 생각되면 일본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죠 이게. 근데 윤석열 씨가 등판함으로써 오히려 투표를 올린다는 건 맞고요. 그러니까 야 조용히 해. 윤석열이 지금 대선 나온대. 소위 보수 세력들 다 투표장 나와. 이렇게 안 된다잖아. 윤석열이 그 짓거리하고 깽판 치고 나오는 건 우리도 다 지켜보고 있잖아. 근데 투표하는 당일날 시간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안 나가려는 선거 나가야지. 그러면 윤석열이가 저렇게 막 뒤집어가지고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 다 질 것 같은데 그럼 민주세력이 안 나갑니까? 이 윤석열이 오히려 더 숫자가 많은 민주세력을 자극하는 행위를 하는 거라고. 이거를 자제시킬 필요가 있어. 주호영 이 사람은 모자란 것들이. 근데 오늘 기사에 주호영이 자기가 안겠다고 언제든지 환영한다고 보셨죠? 걔네들은 지금 걔네들이 지금 가장 필요한 건 푸나님이에요, 푸나님. 맞습니다. 일상 몸값이. 그러니까 이런 거고. 박영선 후보가 지금 조정훈 후보랑 토론을 했어요. 근데 그 토론 재밌던데. 그분도 잘하셨다고 네. 저도 들었습니다. 물론 최종적으로 지금 이제 김진애 후보랑 단일화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방송 나가는 이 시점에 거의 결정이 될 거예요. 조정훈 후보하고는 뭐 이제 소위 말하는 다익과 권리와 싸움이라고 하잖아요. 문제는 이제 김진애 후보가 있는데 언론이 언론들 재미 너무 속보이더라. 무슨 말이냐면 민주당이 김진애를 패싱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극하는군요. 아니 싸움을 만들어야 지지자들 사이에 감정을 그런 식으로 나쁘게 만드는 거지. 네. 그래가지고 김진애 후보가 끝까지 고를 하고 박영선 후보랑 단일화를 못하면 단독 출마로. 박영선 후보가 진다는 논리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직 어떤 데서 민주당에서 김진애 패싱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온 적이 없거든요. 언론들 정말 비열하다는 느낌이 들 정도. 민주당은 김진애를 패싱할 거다. 그 지난 총선 때 저희가 민주당과 열린민주당 사이에 어쨌든 조금 안 좋은 감정들이 있었잖아요. 저는 그 감정들을 지금 막 끄집어내서 이런 김진애 패싱이라는
그 프레임을 만들어서 계속 너희 지지자들 아직 감정 남아있지 않아? 좀 싸워봐 이렇게 찌르고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그 어느 누구도 지금 다시 총선의 그 감정으로 가려는 사람은 없고요. 그리고 또 열린민주당 의원들이 진짜 일당백이잖아요. 너무 잘해주니까 든든하죠. 거의 관훈장급인데 예, 각각이. 네. 김진애 의원도 되게 호감도는 높지 않습니까? 민주당 분들한테 그죠? 얘네들 언젠가부터 패싱이라는 단어 무지하게 좋아해요. 윤석열 배싱. 스페링 한번 써보라고. 그 전에는 뭐 문재인 패싱. 문재인 패싱 아무 데나 막 갖다 다 예전에 그 중국 방문했을 때 그때부터 그렇죠, 나왔던 거죠. 예. 그 쌀국수 혼자 먹고 있다고 그때부터 나왔던 것 같은데.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똑똑해. 사안의 그 정변 패싱 뭐 이런 거. 그런 게 있을 리가 없는데. 저희 패싱하고 주사 맞으신 거 맞네요. 서운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되면서 뭐 김진애 후보하고 박영선 후보를 갈라치기 하려고 할 텐데 아이, 너무 낡아요. 이따가 저쪽 이야기도 하겠지만 누가 이 단일화를 깼느냐에 대한 책임론이 엄청 불거질 수밖에 없는 선거예요. 어느 쪽이든 단일화를 깼다고 하면 온갖 비난을 무릅쓸 수밖에 없는데 사실 선거판은 도박이거든. 여론조사가 아무리 압도적으로 나와도 오세훈이 나경원이 이기는 결과가 나오는 거라서 당사자들은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아무도 예측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만 예측이 가능해. 흐름에서 봤을 땐 그렇다는 거고. 근데 이런 상황에서 덕박을 뒤집어 씌는데 김진애 후보를 패싱하고 갈 수 있어요? 김진애가 패싱되면 어떤 느낌이 주냐면 여러 가지 효과가 나겠지만 예를 들면 절박하게 박영선 후보가 이겨야 된다고 생각이 들면 김진애 표가 더 줄어들 가능성도 있고 이거 약간 다른 문제라고 생각해요. 근데 문제는 단일화가 안 되는 순간 졌다는 시그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럼 언론들이 그 여론조사 작업을 통해 가지고 박영선이 김진애랑 단일화를 못하면 오세훈이나 안철수한테 지는 여론조사를 계속 쏟아내. 그리고 김진애와 박영선 단일화는 안 되는 분위기로 막 만들어가.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에이씨 선거 지겠네요. 투표장에 안 나가요. 그게 바로 저 사람들이 이기는 공식이에요. 원하는 바죠. 이래서 중간에 뭔가가 이렇게 끼어드는 부분이 이제부터 슬슬 이렇게 막 긁는 거야. 단일화 안 될 것 같은데 민주당이 김진애 패싱할 것 같은데 김진애 의원이 후보가 갖는 실질적 득표율보다 분위기를 분탕질시키려는 노력을 김진애를 통해서 쓰려고 하죠. 넘어가면 안 됩니다. 아마 이제 넘어가실 분들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말도 좀 길게 해야지. 죽었어. 뉴스 진행자. 죄송합니다. 근데 예전 그 피닉제 이후로 어떻게 보면 서로 위치가 바뀐 거잖아요. 전에는 우리 DJ가 됐을 때는 이인재 씨 역할이 솔직히 있었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은 뭐 이리 데리고 그러다가 이제 즐길 수 있는 거잖아요. 저쪽은 우리가 이제 강하다고 느끼는 거니까 그렇게 분탕질 아니면 그 갈라치기 아니면 솔직히 파일을 나눌 수가 없다는 거를 이제 쟤네들이 아는 거죠. 이제 우리가 좀 더 강해진 거는 뭐 그죠? 자부심 느껴? 기분 좋습니다. 솔직히. 예. 우리도 그렇지만 사실 오세훈과 안철수는 어떻게 될 것이냐도 아직 오리무중이고 언제 답이 나올지도 모르는 문제이기 아니, 때문에 둘이 싸우는 거를 저는 실황으로 이렇게 라이브로 했으면 좋겠어요. 재밌을 것 같아요. 아니, 오세훈이 히말랭이가 없어가지고 안철수한테 밀릴 수도 있어요. 근데 오세훈이 저는 이번에 생각보다 그 부위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오세훈한테는 제가 봤을 때는 훨씬 좀 이미지 쇄신에 잠깐만요. 큰 기여를 했다고 봐요. 뒤에 따로 아젠다가 있어요. 땡겨오지 마. 한 날에 죄송합니다. 준비가 그렇게 안 돼 있어 지금. 첫날이라. 첫날이 문제가 아니고. 새날이라. 예. 요게 20분씩 잘라가야 되는 게 있다고. 죄송합니다. 진짜. 맞아요. 이거 다 편집해야 되잖아. 아, 네. 서울시장 이야기를 좀 더 해. 그러니까 박영선 후보가 갖는 그 공약이라든지 조정훈 후보가 이렇게 토론했던 거 보면은 진짜 볼만합니다. 내가 사람들한테 계속 이야기를 하잖아. 새날 방송에 정권 연장 싱크탱크를 안 보는 사람들이 정치 아젠다에만 매몰된다고. 어떤 공약이 있고 그 공약은 실제로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한 하다못해 아까 이낙연 대표가 그런 그 선거 전에 어떤 프레임화 시켜야 된다고 말하는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게 진짜 고급 정치에 대한 정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지지하는 후보가 무슨 공약을 갖고 나왔는지 정확히 몰라. 그러니까 계속해서 한 공약만 이미지화 시켜서 그것만 갖고 때려요. 그러면 좋은 정치 소비자가 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은 그 박영선 후보가
뭐 조정훈 후보의 서울형 기본소득 무주택자 대상으로 연 100만 원 뭐 이런 것이 현실적이냐 아니냐 막 이런 논란들이 있잖아요. 근데 전 제가 봤을 때 장기적으로 서울시장이라고 하는 자리가 굉장히 그런 일을 많이 하게 될 자리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서울시라고 하는 것이 정말 좋은 도시거든요. 굉장히 좋은 도시인데 가장 양극화가 심한 도시예요. 서울시장이라고 하는 자리가 대한민국 자본주의 국가에서 가장 심각한 이 양극화가 있는 도시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런 정책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나경원처럼 막 허황되게 지르는 거 말고요. 두 후보가 얘기했던 주 4일제 논의도 굉장히 필요한 논의였다고 보고요. 거기에 대해서 서로가 비방하는 게 아니라 박영선 후보는 뭐 주 4.5일제를 도입하겠다. 서울시 산하기관 먼저 이런 얘기를 또 하고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서울에서 그 근로를 하는 노동을 하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와닿는 문제고 이 근로 시간을 줄이는 게 또 가정에 보내는 시간 이런 것들이 또 늘려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정책 토론을 했다라는 게 굉장히 좀 재밌었습니다. 내용이. 근데 김진애 후보가 가장 최근에 제안한 게 있어요. 박영선 후보와 민주당 권리당원 투표도 받아들이겠다 그랬어. 야, 이거는 멋있네요. 완전한 배수진 아니에요? 아 예. 멋있네요. 일단. 배수진이긴 한데 너무 불리한 데도 걷어 들어가는 거 아닌가? 아니지. 나는 그걸 한순간 더 뛰어넘었다고 봐요. 무슨 말이냐면 외부에서 쉽게 표현해서 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이 당대당으로 대치하잖아요. 네. 그러면 내가 김진애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도 당과 당이 싸우잖아. 그러면 압도적으로 권리당원이만한 민주당이 훨씬 유리하죠. 네. 왜냐하면 내 당 후보를 배신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 머릿속에 열린민주당이라고 어차피 저 당은 우리 당 아니잖아라고 계속 배척해내는데 그런 효과가 일종의 합당 효과잖아요. 심리적으로 열어버리는. 심리적으로 민주당 권리당원들한테 여론조사에도 상관없다라고 하는 이건 내가 봤을 때 이 캠프에 누가 계시죠? 이거 굉장히 머리 잘 쓴 거예요. 그러네요. 심리적으로 오히려 열어버리는 열린민주당 효과를. 후보로 있어서 이렇게 여론조사 붙이는 것보다 훨씬 더 득표가 많이 나오는 전략이에요. 이거 진짜 훌륭한데? 이야, 김진애 후보님 만만치 않아요. 네, 그러네요. 재밌는 것은 박영선 후보랑 김진애 후보의 어찌됐건 토론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나는 그 토론회가 사실은 대한민국 토론의 정석이 될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해요. 안철수 깔아 세운 토론하면 어떤 모습일까요? 그게 정석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봐서 그럼 코미디의 아니 정석이죠. 그과 그거로 비교 체험 재밌을 것 같은데. 얼마나 재밌을까? 그걸 못 그러니까요. 본다는 게 너무 슬퍼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안철수 거 보려고요. 재밌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서울시장 후보 그 토론이랄까 이 결과물은 이렇게 됐죠. 이쪽에는 어떻게 됐건 간에 여성시장 후보가 나오는 거고 저쪽은 어떻게 됐건 간에 남성시장 후보가 나오는 상태가 됐어요. 일단 그 구도도 재밌고. 근데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여성시장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죠. 예. 서울 역사상 처음이에요. 맞아요. 아니지. 우리나라 역사상 광역 단체장이 여성이 되는 것 자체가 처음이에요. 그런가? 없었어. 한 명, 지금까지 한 명도 없었어. 그렇네. 역대로 없다고. 그러면 이게 구도 잡기가 쉬워지죠. 이제부터는 또. 그래서 이 선거 되게 재밌어지는데. 또 이제 그동안 이제 성추행 프레임으로 몰고 가려고 했던 거 다 날아가 버리는 거죠, 뭐. 근데 박영선 씨나 이렇게 다 이쪽 여성성을 다 뛰어넘은 것 같아요. 이제 완전한 정치인이죠. 그렇죠. 여성 맞아요. 남성을 이렇게 맞아요. 굳이 구별한다는 네네. 게 좀 후진거. 그분들한테 이제 의미 자체도 없이 예. 정말 큰 정치인으로 이제 김진애 씨도 그렇고 하긴 한데 예. 이제 저쪽에서 계속 막 성추행 프레임으로 몰고 가려던 그런 시도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시도들도 이제 말 그대로 남녀가 바뀌어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몰고 가기도 어려울 거고, 그리고 저기 뭐라 해야 되지? 그 후보들 질 자체가 워낙 달라 보이니까 이거는. 그래도 나경원이 못 나오게 참 문내 아쉽죠. 그러니까 나는 개인적으로 그 가장
강력한 후보는 오세훈이라는 이야기를 지금까지 했어요. 저도 오세훈 지금까지 나경원, 좀 더 오세훈, 강해 보였어요. 안철수 중에서 그나마 실제로 투표에 들어가면 가장 표를 많이 얻을 사람이 오세훈인데 오세훈은 최근에 그런 논리를 개발했기 때문에 이따가 뭐 그쪽 이야기하면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어쨌건 기본적으로 서울 선거판이라고 하는 게 민주 세력이 훨씬 유리한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단일화 작업이랄까 이런 게 큰 잡음 없이 마무리만 되면 저는 무조건 이기는 선거라고 일단 보거든요. 저쪽 사람들은 옛날식의 선거 문법으로 보면 뒤집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완전 착각이라니까요. 서울시 자체에 완전한 시민의 정권 교체가 이루어져 있어서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예를 들면 국민의 짐이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경우 어떤 경우냐면 민주당 쪽이 상상을 초월하는 IMF 같은 실책을 겪는 상황이란 모를까. 방역도 잘해요 민주당 정부가. 더군다나 후보들 이미지나 이런 것도 나쁘지 않아요. 이런 상황이 보궐선거를 하는데 저쪽이 이길 수 있다고. 딱 하나의 리스크는 언론 리스크예요. 말도 안 되는 여론조사 띄우면서 안철수나 오세훈이 압도적으로 앞서 나간다는 거에 현혹만 안 되면 무조건 이긴다니까. 아까 그 박빙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저는 최소한 5% 이상 차이 난다고 봐요. 최소한 5% 이상. 투표율 50%일 때 장담하겠습니다. 자, 그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